안녕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히말라야 14자 아내의 생각 서진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다울라길이 두 번째 이야기를 바로 시작할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걸 출발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됐었다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밤새 화장실에 시달려서 정말 한 몸무게가 재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것 같은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도저히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래도 가자 그러는 바람에 제가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우리 가이드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안 가? 그랬더니 이 비가 그치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가 안 그치면 어떡할 건데? 그랬더니 가이드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먼저 갈게. 그러고선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다울라길이가 워낙에 길이 안 좋다고 제가 너무 이제 남편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기 때문에 정말 신발끈을 딱 동여매고 정말 굳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길이 정말 대로인 거예요. 거기가 공사가 시작되면서 길이 굉장히 많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수집했던 정보와는 길이 너무 많이 다르게 변했어요. 그래서 첫 일정이 일단은 카라까지 가는 거였는데요. 저희가 정보 수집한 거에 의하면 카라까지 3시간이 걸린다고 했는데 1시간 만에 도착을 한 거예요. 너무 도로가 넓어가지고 정말 이거 뭐야 너무 우스운 거 아니야? 이러면서 건방지게 막 이러면서 갔는데요. 비가 오는데도 별로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겠는데 이 정도야 뭐 껌이지 막 이러면서 약간 시건방을 떨면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원래 이렇게 포터들이 짐을 다 지고 저희가 왜냐면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캠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트며 저희가 있을 동안에 음식이며 이런 거를 다 이제 포터들이 챙겨서 와야 되는데 이 포터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안 되겠다고 좀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는데 처마 밑에서 이렇게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동네 안악들이 차를 한 잔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마셨죠. 그랬더니 그게 다 나중에 계산을 하더라는 슬픈 사연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참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안 되겠다. 이렇게 더 있으면 너무 추워서 체온이 떨어지겠다 싶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다시 출발해서 걷고 있는데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이제는 정말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다? 지금까지, 웰컴 투 다울라길이 이러면서 다울라길이가 약간 이렇게, 와봐 이런 느낌이었다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가는 길이 점점 좁아지고 점점 가파라지고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행히 근데 날씨가 개면서 햇볕이 쫙 비치는데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되죠? 어딘가를 찾아가는 느낌? 영화의 한 장면 아니면 무슨 동화의 한 장면처럼 계속 서서히 뭔가 깊숙이 빠지는 느낌? 그러면서 계속 천천히 오르는 느낌. 이렇게 뭔가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속으로 막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막 신이 나서 가고 있는데 가이드가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포터들이 배가 고프다고 밥을 먹고 가자는 거예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치만 또 짐진 사람들은 배고플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들어갔어요. 남의 집에 빈 집에 들어가서 밥을 해 먹는데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주인도 없는 집에 들어가서 마당을 빌려서 막 밥을 해 먹고 있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걔네들은 우리 그 포터랑 스태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근데 햇살이 너무 좋아서 그 마당에 있는 집에 이렇게 마루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빨래도 널고 막 이러고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집주인이 온 거예요, 드디어. 막 저희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저희랑 남편이랑 저는 발딱 일어나가지고 뭐 어떡하지 막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고 집주인도 굉장히 언짢아하더라고요. 느낌에 얼굴 표정이 와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남의 집에 왜 빈 집에 이렇게 그래서 약간 언짢아하는 거여서 정말 눈칫밥을 먹었어요. 눈칫밥을 먹고 저희가 출발하는데 가이드가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 집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눈칫밥도 안 먹을 걸. 그리고 내가 돈을 줄 것 같았으면 정정당당하게 주인한테 얘기를 하고 했었어야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해서 이제 가이드하고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정말 거기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그냥 지천이에요. 그냥 아무 데서 앉아서 개울가에서 먹으면 되는데 굳이 남의 집에 이렇게 신뢰할 필요가 있겠냐.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넘어갔는데요. 왜 시골 인심이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죠? 후하기도 하지만요, 좀 폐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게다가 더 저희는 외국인들이잖아요. 생김새가 물론 네팔 사람들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경계하는 느낌을 좀 들기는 했어요. 아무튼 뭐 다울라기리는요, 일단 사람이 살기는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때는 사람이 살기는 살았는데 아주 띄엄띄엄 한 집, 두 집 이렇게. 근데 참 신기한 게요. 다울라기리 같은 경우, 네팔겨 같은 경우에 바나나 잎이 있어요. 바나나가 달려요. 근데 그 옆에 또 옥수수가 이렇게 사람들이 옥수수를 말려서 우리나라 옛날 집처럼 처마 밑에 이렇게 널어놓고요. 또 그 지붕 위에는 또 호박, 늙은 호박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말려놨어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정겹기도 하고요. 아, 사람 사는 거는 다 똑같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열대 지역에 사는 또 열대 식물인 열대 지역에 있는 바나나 잎이랑 또 우리나라 가을을 대표하는 옥수수랑 호박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으니까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묘한 느낌에 취해서 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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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소름이 돋는데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을 제 눈으로 봤다는 게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 아름다움에 팔려서 밑에 절벽이고요. 길이 한 30cm, 아니야, 조금 더 키겠다. 그래요. 맥시멈 50cm 정도 되는 그 좁은 길 밑에는 바로 벼랑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빙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굉장히 섬뜩한 길이에요, 사실은. 저도 나중에 사진으로 보고 내가 이런 섬뜩한 길을 걸어왔단 말이야 이러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 길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무서워야 되는데 무서운 거 못 느끼고 그냥 너무 랄랄랄라 하면서 그 풍경에 취해서 진짜 이게 진짜 저승길인지도 모르고 제가 거기를 열심히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살짝 좀 일찍 도착을 했어야 되는 건데 스텝들이 좀 문제가 좀 많았어요. 물론 이거는 빙산의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그 스텝들과의 전쟁의 아주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원래는 한 3시쯤이면 도착했어야 되는데 5시 반쯤에 저희가 첫 번째 캠프지, 야영지로 도착을 했는데요. 조금 한참 오르고 났는데도 거기에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을이라 그래봤자 한 집이 한 4-5개 정도 있는 마을인데요. 왜 똥개도 자기 나발이에서는 먹고 들어간다. 50%는 먹고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텃새가 이 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소의 표정이요. 정말 압권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는 룰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드시 외지인은 이장님 집에서 머물러야 된다는 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장님 집에서, 이장님 댁에서 양해를 구하고 물론 이제 캠핑비를 지불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첫 캠핑을 했는데요. 제가 텐트 생활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히말라야에서 텐트 생활을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처음에 첫 기억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뭐든지. 히말라야에서 첫 캠핑 그 텐트의 기억은 저에게 5성급 스위트 호텔의 그 푹신한 침대보다도 훨씬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작은 텐트 속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풀밭에 쳐져 있기 때문에 그 폭신함은 제가 지금까지 누려본 침대의 폭신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인공적인 폭신함이 아니라요. 그 따뜻하면서도 정말 폭신하면서 이렇게 그 풀소리가 사각사각 나는 그 느낌은요. 앉아보신 분들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하실 수도 없어요.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꼭 한번. 그리고 그 풀벌레 소리, 귀뚜라미 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그러니까 텐트에서 이렇게 쳤을 때 그 정말 쏟아지는 듯한 그 하늘, 밤하늘. 정말 지금도 생각하면 제가 다시 그 장면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다울라기리에서 죽음도 맛봤지만 이렇게 환상적인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제가 죽음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울라기리를 죽기 전에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첫 밤은 무사히 지나갔고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서 밤새 우리나라 전통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솥단지를 걸고 술을 내리는데요. 그 술이 첫 술이요. 우리나라 안동 소주처럼 굉장히 도수가 높습니다. 40도가 넘는다 그래요.
80도인가? 40도겠죠? 80도 목이 타겠죠? 그래서 그 소주를 내리고 있는 소주거리를 봤는데요. 그게 문제였습니다. 자, 3편에는요, 아침부터 정말 화끈하게 스태프들과 한판, 그리고 그 한판 뒤에 엄청났던 일정들에 대해서 제가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께 함께 좀 권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자가 늘지 않아서 남편이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울라기리 3편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